정시의 사주명리 240강은 2021년 올해 신축년의 개수일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개수일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개축일주, 개묘, 그리고 개사, 개미, 개유일주, 개해일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며 해당하는 일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일주와 그리고 일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창에서 만세력을 검색한 후에 생년 월일시를 음력과 양력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시면 본인의 일주와 일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래도 이문점이 계신다면 본 강의 231강이나 232강의 첫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개수일간의 신축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개수일간의 2021년 올해 신축년의 운세를 보도록 합니다. 먼저 개수의 자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개수는 비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나타내고 또 장마림자를 써서 장마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봄 장마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개수는 겨울을 나타내서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겨울인 만큼 냉기로서 사람으로서 인정이 없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개수는 흑색으로서 비밀과 관련성이 있고 또 흑색이기 때문에 밤을 나타내어서 정숙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개수는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개수는 유일하게 동물로 나타낼 때는 박쥐입니다. 이 박쥐는 표유류 중에서는 나를 수 있는 특기를 가진 동물입니다. 표유류 중에서 나를 수 있는 특기를 가진 동물로서 유일하게 나를 수 있는 특기를 가지는데 이와 빗대어서 개수일간은 1인 1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수일간이 신축년을 보면은 신축년을 맞이하여서 이 신축은 개수에서 편인에 해당하고 그리고 축은 개수에서 편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축은 지장간에 개수가 있어서 비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장간에 또 신금이 있어서 편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기토가 있어서 편관에 해당하는 지장간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이 개수는 물로서 그 역할은 나무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이는 나의 것을 베풀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활인지상입니다. 그러기에 개수에게는 남보다 나은 지혜가 있는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서 활인하라는 명을 받은 것과 같아서 교육계 등 정신적인 분야로 진출하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또 개수일간의 신축년은 편관과 편인이 상생으로서 합작하여 나를 돕게 되니 신축년은 도움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편관이 관여하면 다소 불리하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여 나를 도운 것으로서 편인의 보상심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개수일간의 올해는 도움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은 고장기에 잠겼던 기운이 솟아오른 것으로서 편인의 힘은 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강한 편인의 힘에 편관의 강성도 첨가하여져서 올해는 강력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축일주의 신축년 운세를 보도록 합니다. 이 개축일주의 지지축에는 수기가 묻어 있기에 형제와는 남다른 유대관계를 만들면서
이 신축년에는 더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다. 계수일간에서 축은 편관입니다. 다른 간지의 편관보다는 역시 수기가 묻어 있기에 일간을 압박하는 힘은 미약하다 하겠습니다. 신축 운에서 온 편관 역시 연하되어서 정관처럼 오게 되니 자식은 자기의 할 일을 알아서 해 나가고 또 배우자도 여전히 유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직업적인 일에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되어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수일간이 축의 편관을 지지에 놓으면 관대지에 해당합니다. 관대지입니다. 이 관대지는 힘있는 지지입니다. 여기에 신축년이 온 것은 두 개의 관대지로서 건무지의 이동 현상을 보이는 한 해가 될 수 있고, 또 개축일주가 구직 중이라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 축의 자의 중복을 건강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축은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해로서 지병이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계가 필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또 신축년의 편인 신금은 계수의 발원지이기에 모친의 일상이나 인성에 해당하는 일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편인이기에 정상적인 일보다는 뭔가 편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올해와 같이 편관 편인으로 상생하는 해에는 뒤끝이 있을 수 있기에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묘일주의 신축년 운세를 보도록 합니다. 계묘일주의 이 신축년은 격각이 되는 해로서 묘의 식신이 무력화되면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이전처럼 생기지 않으며, 그리고 무슨 일을 하여도 결과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해수가 격각되기에 비겁의 흉신을 격각하여서 간섭 없는 편안한 한 해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 밖에 격각으로는 해당 육친이 떠나가기도 하여서 자식이 공부를 위하여 멀리 가기도 합니다. 또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은 활동성만은 강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또 이 격각은 주거지를 많이 옮기게 되고 직업 변동으로 인하여서 이사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며, 학생이라면은 전공도 바뀔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축년을 맞이하여 계묘일주는 편관이 편인을 생하여서 일간을 도우고 묘의 식신으로 발품을 판다면은 조금도 쉴 틈 없는 바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구직 중인 계묘일주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묘일주는 지지에 천을 기인을 가진 일주로서 형충파에만 없다면은 살아가면서 남다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복된 일주입니다. 그러나 응급한 격각이기에 올해만큼은 그 혜택이 다소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묘는 진사인 재관이 공망으로서 채우지 못하는 아쉬움은 항상 있겠습니다. 또 계묘에 무토가 있는 명식이라면은 무계합을 이루어서 신축년에는 묘가 신금을 직접 보아서 여러 가지로 다소 불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사일주의 신축년 운세를 보도록 합니다. 계사일주의 신축년이 오면은 이 사화는 화기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은 세력은 줄어들게 되어서 재성에 해당하는 재물의 출입이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장사를 하는 일주라면은 손님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고, 여심이라면은 변심이 생겨서 약해질 수 있고,
또 배우자는 무엇을 배우느라고 자기 본래의 역할에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친이 직업 전선에 계신다면 일이 뜸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대신으로 인생의 분야가 활기를 많이 띠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손님이 찾아와 물건을 보기 시작하며 공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차츰 계획을 잡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되고, 가정이면은 이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반기를 지나고 후반기에 들어서면은 서서히 활성화되고 결과로 나타납니다. 계사일주는 오미의 편재 편관 공망으로서 정관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나아가야 일생이 편합니다. 그러나 배필이 편관에 해당하는 직업이라면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재가 공망에게 욕심을 부린다면 남다른 무리가 따르는 것이며, 제의 운용은 배우자가 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축년은 편관 편인이 상생하여 나에게 다소 버거운 일이나 까다로운 일이 생기게 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미일주의 신축년 한 해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이 개미일주가 신축년을 맞으면은 열토와 그리고 동토의 이질적인 만남으로서 충이 발생하게 되는데, 무엇이든 기륭이 있듯이 충의 결과도 긍정적인 결과와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충에 의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는 미토에 묻혔던 식신인 을목이 축토에 묻혔던 신금으로 인해서 다소 피해를 입게 되고, 정화도 약하게나마 개수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개수일간에게 을목 식신의 피해는 주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으니 일할 수 있는 대상인 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직업을 잃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이고, 또 정화 편재도 개수에 의해서 불길이 약해지는 것은 지갑 속의 돈이 줄어드는 것으로서 재화의 유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으로서 개미일주에게 이 유금은 공망이기 때문에 을목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또 충에 의하여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낼 때는 미토에 묻혔던 을목과 정화가 활기를 찾아서 목생화하니 재성이 성하게 되어서 신축년에는 잠자던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 충에 의해서 축토에 묻혔던 개수와 그리고 신금이 활기를 찾아서 금생수하여 개수인 비견에게 힘을 더하여 일간에게 활기를 불어넣으니, 개미일주의 신축년 한 해는 긍정적인 면으로 바쁜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유일주의 신축년 운세를 보도록 합니다. 이 개유일주가 신축년을 맞으면은 지지의 유축합으로 건국을 이루게 되어서 강력한 인성을 나타냅니다. 이 강력한 인성은 선거에 나가는 경우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기에 당선이 유리해진다고 하겠습니다. 또 입학시험이나 입사시험, 자격증 등 각종 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인성의 활기는 편입 등 전학이 이루어지고 전공을 바꾸기도 하며 재입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유일주라면은 임용시험에도 유리한 한 해가 되고, 각종 고시에도 개유일주에게 이 신축년은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인성이 강해지는 해에는
공부를 그만둔 경우에는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청년기에 공부를 못하였다면 신축년 올해는 만학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 인성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었다면 올해는 결단이 서는 해로서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직장인으로서는 승진과 승급이 있는 운이며 타지로 전보 발령장을 받거나 표창을 받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모친이 가건을 지게 되고 지금까지 모친이 업을 해왔던 경우라면 더욱 번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금, 신금 그리고 축토는 편인성으로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일주로서 개해 일주의 신축년 운세를 보도록 합니다. 개해 일주가 신축년을 맞으면은 음과 양으로 보면은 음이 강한 한 해로서 남명인 경우에는 원래 양이기 때문에 1년 정도로는 불리하지는 않지만은 음인 여명으로는 불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명이라도 명식에 병정화나 무토 그리고 사옴이나 술토의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다지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또 기록한 자가 1점이 없어도 청장년기라면 건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장년 이후 노년기라면 희노해질 수 있기에 우선은 몸부터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개해 일주의 신축년이 온 것은 개해 왕지의 왕궁에 신축 양지의 보석이 꾸러미로 도착한 것이기도 하며 또 이는 개해의 많은 물로 신금도 씻어야 하고 축토 속에 있는 신금도 캐내어서 씻어야 하니 수의 용처가 개해의 수의 용처가 생긴 것입니다. 이로써 개해 일주는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일간의 신금은 인성이지만 물로서 보석을 씻는다는 개념으로 보면은 신금 인성이 자식인 식상 자식이 되어서 자식을 씻어서 빛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 신금은 보석으로 재물이기에 여기에서는 인성이 재성화한 것과 같아서 십성의 경계가 모호해져 개해 일주의 신축년은 재물, 재성이 보따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십성이 자기의 원래 특성을 지킬 수 없음을 원래는 인성이지만 지금 재성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의 기운이 신금을 보아서 도세주옥이 되는 현상입니다. 도세주옥이며 이것이 바로 역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240강으로 개수 일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2021년 올해 신축년의 운세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